네, 반갑습니다. 019 영어 내신의 정석 019 전문가 황혜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입학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마치고 이제 기말고사에 대비할 차례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019 중간고사에 같은 경우 어떻게 대비했어야 킬러 문항까지 철저하게 준비가 된 채로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019에서 신유형이 등장을 했는데 이 신유형에 맞춰서 기말고사 커리큘럼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019 중간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교과서는 7과 1개가가 들어가고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리딩 파워 구문편 1강, 2강, 3강, 챕터 3개가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봤던 3월 학평 모의고사가 31번부터 40번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복합 클리어라는 019에서 그동안 사용해왔던 단어장이 데이 1에서 7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에 부교재랑 복합 클리어의 별표를 쳐놨는데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019에서요,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을 치르기 전에 친절하게도 사전에 이 중간고사 시험 범위 챕터별로 어떻게 시험 범위 비중을 출제할지 미리 공개를 했습니다. 자,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7과를 객관식의 경우 1개 문항, 주관식 같은 경우 2개 문항을 출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그 다음에 복합 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으로 무려 7문항을 내가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망의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으로 무려 14문항, 주관식으로는 7문항을 출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3월 학평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4문항, 주관식 2문항 이렇게 출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미리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교재 시험 범위 같은 경우 객관식, 주관식 모두 출제 비중의 절반을 넘어섭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은 시험 범위는 없지만 이 한정된 시험 기간에서 어디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아이들의 스터디 플랜을 좀 더 전략적으로 짜줄까라는 고민을 했다면 반드시 이 부교재에 대해서 좀 더 시간 투자와 아이들의 훈련이 좀 더 많이 이루어져야만 했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시험 문항은요, 총 019 같은 경우 무려 37문항입니다. 목동권의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절대 적지 않은 총 문항의 숫자고 오히려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019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평가를 학생들에게 들었었냐면 시험을 보는데 이거 시간이 참 부족하다. 왜냐면 서술형 문항에서 영작도 매우 많고 서술형 문항이 무려 이번에 같은 경우 11문항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서술형 문항이 많이 출제됐을 때 아이들이 항상 시간의 압박을 많이 느끼고 무려 다 쓰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그러면 황혜리 영어의 019 킬러는 서술형은 어떻게 준비가 됐고 어떤 성과를 냈을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시험이 끝나고 선생님에게 이런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제 자랑이기도 한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대혜리 사랑합니다. 네, 서술형 다 나왔어요. 선생님이 찝어준 데서.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 기뻐서 저 다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단톡방에 이렇게 제 얼굴을 합성을 해서 시험 문제 쪽집게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너무 고마웠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험 문제 풀이에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시험에서 무려 20분이나 빨리 풀고 검토까지 했다라는 친구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에 시간이 부족한 거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킬러 문항을 적중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시험 범위도 제가 아이들에게 내주는 시크릿 자료에서 모두 적중을 했습니다. 교과서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그리고 부교재 시험 범위도 모두 영작 킬러에서 적중을 했습니다. 네, 특히나 여기 영작 킬러 중 하나에서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점은 반드시 이 부분은 꼭 문법적으로 문장 구조적으로 영작을 내기 너무 중요하니까 외우자.
아니고 지금까지 기출을 살펴봤을 때 019의 특징은 전치사구를 굉장히 복잡하게 배치한 문장을 꼭 한 문장씩은 출제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문장은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사실상 크게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간과한 채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문항을 냈을 때 이것이 아이들에게 변별력을 가르는 킬러 중에 킬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황혜리 영어에서 함께 019 시험 대비를 했던 친구들은 이런 걱정을 전혀 할 필요 없이 보자마자 해당 문항을 써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자료에서 이 문항은 반드시 영작으로 출제될 테니 모두 외우자 라고 하고 아이들이 시험 대비를 하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019의 출제 포인트를 모두 담은 019의 그 자료가 도대체 뭐냐? 우리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나가는 황혜리 영어의 제자만을 위한 019 시크릿 노트입니다. 이 시크릿 노트에는요, 019 시험 범위 전 문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과서도 들어가 있고 부교재에서도 포인트 체크업 부분은 따로 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교재의 지문만 담은 챕터 1, 2, 3 부분이 모두 들어가고 3월 학평까지 들어갑니다. 내용의 구성은 이러합니다. 이렇게 남색으로 칠해져 있는 문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영작의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장이고 그 외에 문법적으로 학교에서 변형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까지 모두 정리를 해서 제가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영작과 문법 포인트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별로 독해에서 얼마든지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주제를 꼼꼼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제까지 정리하고 그리고 모든 지문에 대해서 해석과 그에 대한 요약까지 정리해서 들고 다닙니다. 자, 이 노트가 조금 인기가 많아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마지막에 요거 하나만 가지고 철저하게 공부할 때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이 노트를 좀 탐을 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가져가서 살펴보고 했다네요. 자, 황혜리 영어 같은 경우에는 019에서 자료만 풍부하고 적중률만 높은 것이 아니라 뭐니 해도 이 관리 면에서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019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저에게 이런 말을 너무 자주 합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저희만 끝까지 붙들고 계세요? 아니, 클리닉실에서 같이 공부를 하면 다른 애들은 요거랑 요것만 하고 다른 반 애들은 가는 것 같은데 저희만 왜 이렇게 맨날 집에 늦게 가는 거예요? 정시 퇴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요렇게 아이들이 많이 말을 해요. 자, 그 이유는요. 그날 수업을 하면 저는 아이들을 그날 수업 내용에 대해서 숙제해와 이렇게 하고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숙제라는 걸 사실은 수업 오기 전에 직전에 하거나 2, 3일 전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본 수업에서 다뤘던 내용이 휘발이 되겠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일에 수업한 내용은 그날 그 자리에서 제 앞에서 모두 복습까지 다 마무리하고 가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습에는요. 그냥 수업 내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법 그리고 지문의 논리구조, 어휘까지 이 전 영역에 대해서 당일 복습이 마무리되고 우리 아이들이 귀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밖에도 아이의 성향을 파고드는 빈틈없는 시험 대비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영어를 워낙 좀 잘하던 학생들은요. 본인의 원래 실력대로 그냥 푸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볼 수도 있고 잘 보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은 아깝게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본인의 실력에 의지해서 꼼꼼하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그런 아이들에게는 좀 더 빈칸이나 출제 핵심 포인트 위주로 외울 수밖에 없는 훈련이 들어가고 있고 자, 이렇게 잘하는 아이들 말고도 조금 기본기가 부족한 학생들도 있겠죠. 네, 황혜리 영어의 019는요. 이렇게 기본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시험 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 방학 때 이런 거 좀 보충하자. 절대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기본기가 부족하거나 019 시험 대비해서 메인으로 다뤄지는 테마가 아이들에게 기본기가 없다면 보충을 부르고 또 불러서 아이들이 그래도 내가 좀 부족한 상태로 들어왔지만 나 이번에 019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이번 시험에서는 내가 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함께 관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황혜리의 019 영어에서 대미를 장식할 커리큘럼은
바로 2번 보는 중간고사입니다. 네, 저희 아이들은 중간고사를 2번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019 같은 경우에는 직전 수업에서 정말 많은 것이 결정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자, 시험지가 2개가 있는데 어느 것이 실제 시험지일까요? 이것이 실제 시험지고 이게 저희가 직전 수업에서 진행됐던 모의 중간고사 테스트입니다. 우리 고1 학생들은요, 처음 시험에서 너무너무 떨리고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준비하지만 이 첫 시험이라 너무 떨리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실력 발휘가 덜 되거나 실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간고사에서 보게 될 이 고등식 문제풀이는 지금까지 중학교 때와 접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고1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에서 이거를 처음 느껴보면 안 됩니다. 이거를 꼭 연습을 시키고 자신감을 가진 채로 시험장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019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직전 수업에서 그냥 와서 질문을 받고 아이들 모르는 거 봐주고 편형 문제 그냥 풀어보고 이런 수준에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019 실제 시험지와 동일한 디자인과 포맷으로, 그리고 동일한 시연 시간, 그리고 019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문제를 배치하시는 타입이 있습니다. 이 문항 번호에는 예를 들어서 1번에는 이 문제가 나오고 10번에는 이 문제 파트를 배치하고 이렇게 굉장히 짜임새 있게 그동안 전통적으로 출제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동일한 문제 유형을 실제 시험 스타일에 맞게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시험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모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시험보다 좀 더 어렵게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시험 난이도가 조금 평이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험 볼 때에는 아이들이 마음이 좀 떨려서 실력 발휘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험보다 모의 내신 테스트를 볼 때에는 좀 더 어려운 난이도로 멘탈 훈련까지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모의 내신 테스트의 효과 하나 더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출제 담당 학교 선생님의 기출문제를 고려해서 유형별 풀이법까지 사전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 019의 단어 테스트 이번에 출제하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 단어 간의 관계를 물을 때 2가지 단어끼리 묶어서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3가지 유형을 묶어서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이 유형이 3가지 단어 간의 관계까지 물어보신 유형이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3가지 유형을 물어볼 때에는 2가지 유형을 물어볼 때의 풀이법과는 살짝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험 때 고민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까지 함께 들어가서 연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시험을 연습하고 저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선생님, 이런 거 모르고 들어가는 친구들은 어떡하죠? 이런 얘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런 모의 테스트에서도요, 제가 아까 아이들에게 보여줬던 시크릿 노트 말고도 적중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사실상 미리 몇 문제 정도 맛보고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번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출제를 하실 때, 수업을 하실 때 수동태 부분을 좀 유의해서 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수동태로 반드시 출제가 되겠다 하는 부분을 모의 내신 테스트에서 제가 출제를 했었고, 실제로 이 부분이 학교에서 이 문장을 콕 집어서 물어보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동태 파트 크게 2부분에서 물어보셨습니다. 주관식에서는요, 이 문장을 너가 수동태 유형으로 서술을 해봐라 라고 하셨고, 그 문장 우리 아이들 시험 전날 직접 써보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객관식으로는 이렇게 수동태를 바꾸는 게 맞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이 문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바로 시험 직전 날 직접 써보고 들어갔던 문장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점은요, 이 문장이 이 시험에서 그냥 문항 번호로 1번 중에서 답이 아닌 것으로 보기로 출제가 된 게 아니라 정답이 되는 선지로 출제가 됐다는 점입니다. 네, 황혜리 영어의 이런 019 적중률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다년간에 쌓인 019에 대한 노하우로 이 시험 범위에서는 이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데이터가 충분히 쌓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유리하게 좀 더 앞서서 준비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019, 2024학년도 올해 중간고사에서 019에서요, 신유형이 등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신유형을 반영해서 기말고사 커리큘럼은 좀 더 강력해지고 더 완벽해져야 합니다. 자, 어떤 신유형이 출제가 됐냐? 전통적으로 019에서 이렇게 부교재 포인트 체크업에서는요, 여러 가지 다수의 답을 골라봐라고 했을 때 이런 유형으로 내셨습니다. 이게 어떤 유형이냐? 자, 이게 맞을 것 같은데 하면서 선지를 지워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답이 남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019에서는요, 이런 유형이 추가가 됐습니다. 바로 모두 고르시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이걸 보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모두 고르시오 뭐 늘 보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체감하는 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됐다면 그냥 몇 개 지우다 보면 그냥 답이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만약에 객관식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 모두 고르시오의 답이 2개인지 3개인지 판단할 수도 없고 1번부터 5번까지 전 문항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번 모두 고르시오에서는 답을 2개를 골라야 되는지 3개를 골라야 되는지 아쉽게도 학교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형이 반드시 기말고사 커리큘럼에 반영이 돼서 대비가 들어가야 된다. 자, 그리고 단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기 유형으로 출제가 됐는데 사실 이 유형은 오히려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유형이므로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유형이니까 반드시 기말고사 대비 커리큘럼에 반영이 되어야만 한다. 자,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는요, 황혜리 영어의 019는 이렇게 더 발전이 되고 좀 더 019에 맞게 오히려 더 완벽하게 시험 대비를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포인트 체크업과 단어의 신유형이 커리큘럼에 그대로 반영돼서 우리 아이들이 복합 클리어 테스트, 단어 유형을 볼 때 신유형까지 반영해서 테스트를 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 포인트 체크업, 우리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했던 이 모두 고르시오도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 너끈하게 풀고 자신감 있게 풀 수 있도록 포인트 체크업 시험 범위를 나갈 때 함께 반영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한번 풀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적적으로 커리큘럼 상에서 계속 연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신유형에 대해서 대비가 안 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교과서 시험 범위가 예를 들어서 끝나면 부교재 시험 범위를 들어갈 때 이 교과서 시험 범위에 대해서 아이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누적적으로 교과서 시험 범위에 대한 적중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빈칸을 해두는 복습 테스트가 같이 누적으로 들어갔는데 이 부분도 기말고사 때에는 당겨서 앞에서 함께 계속해서 더 먼저 일찍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의 우리 019 학생들의 준비는 보다 더 완벽하고 철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리큘럼의 대미를 장식하는 2번 보는 중간고사 기억하시나요? 기말고사 때에는 2번 보지 않을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들 3번 보는 기말고사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어떻게 3번을 보느냐? 우리 019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와 부교재 시험 범위가 끝나면 019 모의내신 테스트를 아까와 같이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전 수업에서도 시험 전체 시험 범위를 다뤄서 시험과 똑같은 시간과 문제 유형 배치로 한 번 더 연습을 하고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런 포맷을 3번째 풀어보고 연습할 수 있도록 실제로 기말고사를 3번 정도 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시험이 끝나고 아이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와, 019 시험 이렇구나. 선생님이 준비한 대로만 하면 진짜 되겠다. 라는 말을 시험 끝나고 했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혹시나 이번에 중간고사를 보고 아직 019 영어 내신이 뭔지 자신감을 찾지 못했다면 방황하지 말고 이번 기말고사 때에는 내가 019 영어 내신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성적의 상승 곡선을 꼭 그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일한 019 스페셜리스트 황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